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한 일본이 오히려 삼성에게 고맙다고 머리 숙이는 현재 상황. 반도체 소재 국산화 속도에 놀란 일본이 삼성전자가 찾아줘 고맙다며 눈물 흘리는 초유의 사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약 3달이 다 되어가고 이 3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부분에 있어서 탈일본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저순도부터 시작해서 국산 제품을 실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적용을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3분기가 마감되어 가는 이 와중에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래선을 많이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일본 측의 완전한 자기 위로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 산업계에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고객을 일본이 놓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얻게 됩니다. 실제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소재 및 부품을 납품하는 상위권 국가는 1위가 대한민국, 2위가 일본인데요. 아직도 일본 순위가 2위로 높은 편이죠. 하지만 작년 대비 일본 소재 개수가 줄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일본 그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극우적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반도체 공정이 초미세화되어 가서 이제 부품과 소재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미 삼성은 램리서치 및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그리고 국내 카이스트 및 중소 그리고 강소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두 번째, 한국은 빠른 결과 그리고 성과를 중시하는 특유의 성격, 즉 냄비 근성이 있어 일본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표현이죠. 세 번째, 투자하는 시간과 국산화를 하려면 많은 금액이 필요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결국 일본의 표현들은 대부분 자기 위로하기 위한 생각과 정신승리 뿐이란 거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을 일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소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바꾸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들여 국산화하는 것이지, 일본이 좋아서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 거 쓰는 게 아니란 거죠. 천천히 탈일본화 하면서 국내외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려는 겁니다. 뜬금없이 일본 것 모든 것을 쓰지 않으면 사실상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팩트입니다만, 영원히 일본 소재를 쓸 것이라는 저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란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단순히 애국심에 힘입어 일본을 지지하는 형국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공급처 다변화라는 선택은 일본 기업들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매출의 수십 %가 나오던 고객을 뜬금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한순간에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본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어떤 그 객체로부터 그렇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답이 없는 거죠. 여태 우리나라 업체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공급해서 이윤 창출해왔고 국가에 세금 내고 나름 잘 사업을 꾸리고 있었고 2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반도체 쪽 호황기에 맞춰 설비 투자는 더 늘려놨는데 사실상 기존에 해오던 물량을 다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재고 수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선택이자 완벽한 자충수란 거죠. 하지만 이런 일본과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하고 싶어 난리인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소개드렸지만 미국의 반도체 초대형 기업인 램리서치까지 한국으로 R&D 본사를 옮긴다고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 일본이 장악해왔던 정밀 부품, 소재 등의 시장을 차지하겠다는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상저하고 늦어도 4분기쯤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돈 되는 라디오에서. 최근 들어 낸드도 반등을 시작했고 D램 값도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최근에는 이 낸드 시장에서 네버다이라는 프리미엄 낸드 제품을 또 내놨죠. 주가만 봐도 거진 5만원 선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재고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가격이 싸지면서 수요가 많아져 자연스레 재고가
수요가 반 이상 빠졌습니다. 또 거기에 매년 3분기가 끝나가거나 4분기가 시작될 때쯤 대부분 새로운 스마트폰 발표들을 하는데요. 최근 보시면 갤럭시 폴드가 완판 행렬을 짓고 있고 갤럭시 노트 10, 5G 및 갤럭시 S10 시리즈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거기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애플도 아이폰 11 시리즈 발표를 했고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도 연달아 신제품을 내놨죠. 전반적으로 4분기는 반도체 수요가 확실히 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수출 규제? 삼성전자 진짜 실력 나왔다. D램 시장 압도적 1위, 점유율 또 상승이라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도시바 메모리 정전으로 2조 적자,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공장 가동 중단, 2분기 연속 적자 꿀 좋다 라는 속 시원한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데 제목만 봐도 속 시원하시죠? 제목 보이시나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말했던 진짜 실력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최고 호황기라고 여겨지는 2017년 중반기 하반기 최고 점유율을 넘어서서 약 6분기 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최고 시장 점유율을 찍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삼성이라는 회사를 저격하면서 사실상 공격을 했고 또 D램 값이 작년만 해도 메모리 기준 개당 8달러 이상 하던 게 올해 초에 급락하면서 3달러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위기론이라면서 조중동 및 여러 매체에서 삼성이 망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로 일파만파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걱정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초격차라는 최고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일본, 중국 경쟁업체들의 이름을 사실상 거론도 못되게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논외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사이트가 있는데요. 구글을 통해서 보시면 해석까지 적당히 해주기 때문에 반도체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D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를 가끔씩 꼭 봐보세요. 이 업황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이런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이런 쪽보다 훨씬 해외 업체들의 업황과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 점유율, 반도체 산업의 올해 방향, 내년 방향 등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도 D램 익스체인지에 나와 있고요. 우선 정보에 의하면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이죠. 삼성전자는 D램 점유율이 45.7%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상승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2위인 SK하이닉스는 28.7%의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작년 대비 약 1.2% 정도 하락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업체의 점유율을 합쳐볼까요? 45.7 플러스 28.7은 74.4%네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D램 시장을 사실상 이 두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회사의 점유율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 어느 산업계, 어느 시장도 이렇게 한 나라의 두 회사가 리드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해외에서 제소해가지고 독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도 답이 없는 게 두 회사가 기술력이 우선 너무 좋고 또 생산력도 좋기 때문이죠. 이 외에 D램 시장은 사실상 미국의 마이크론이 나머지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그냥 다른 업체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또 진짜 쌤통인 게 도시바 메모리는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났던 공장은 낸드 플래시 2위 업체인 도시바 메모리와 3위인 웨스턴 디지털이 합작해서 운영하는 일본 요카이 공장인데요. 실제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정전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진짜 크게. 이렇게 돼서 사실상 3분기 사업은 도시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말아먹었어요. 웨스턴 디지털이랑 끝났습니다. 실제 3분기 세계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약 15%예요. 전체 생산량 15%, 그리고 올해 전체 생산량의 4%에 해당하는 물량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정말 큰 사고예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도시바 메모리가 2조 적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봤는데요. 과거에는 이 도시바 메모리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안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칩을 도시바 메모리에 속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공급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결과가 좋지 않죠. 중국에서 수요가 엄청 줄었고 또 반도체 업황까지 악화되면서 이 비메모리 사업부가 도시바 메모리 적자에 또 한몫을 한 겁니다. 또
일본 하면 사실 떠오르는 업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업체인데 바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도 제목처럼 2분기 연속 적자예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 글로벌 톱 3 안에 드는 회사인데도 말이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 글로벌 톱 3에는 1위는 네덜란드의 NXP, 2위는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인데 이 두 회사는 흑자예요. 근데 일본 업체인 시장 점유율 3위를 점하고 있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연속 2분기 적자라는 거죠. 1, 2위와 정말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은 현재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부럽겠죠. 이제 뭐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재고 증가라는 문제 때문에 심지어 8월 한 달 정도 공장 가동까지 중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 마탱이 간 겁니다. 자, 제조업에서 공장 가동을 중지한다? 여러분,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으실 텐데 공장 가동을 중단할 정도면 뭐 파업 아니고서야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 공장 가동을 하루만 해도 수천억의 손실을 봅니다.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야간에까지 근무자들을 투입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할까요? 수요에 맞춰서 계속 찍어야 되는 겁니다.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적게는 1조에서 2조 원, 요즘에는 많게는 3조에서 4조씩 듭니다. 이런 말 하면 뭐 좀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공장 지었으니까 그 공장에서 뽕을 뽑아야 되거든요. 반도체 장비 하나에 적게 나가는 건 수억, 수십억에서 많게 나가는 건 요즘 수천억까지 나가죠. 수천억 나가는 건 물론 ASML의 EUV 장비가 수천억씩 하죠. 계속 이 장비들을 안 돌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장비를 못 써먹는 순간 다 손실인 겁니다. 회사의 손실이에요. 장비도 중고라는 게 있죠. 이 장비들을 놀림으로 인해서 중고가 되는 감가상각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공장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손실인 거죠. 자, 샤오미, 오포 모두 손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왔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일본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이런 수출 규제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낸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현재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는 6세대 V낸드를 양산해서 기업용 PC SSD를 공급하겠다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최근 밝혔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세대 V낸드를 이미 개발해놨고 양산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낸드 재고와 업황 불확실성 때문에 이 양산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게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였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도시바 메모리와 웨스턴 디지털의 정전 사태로 낸드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또 업황 개선으로 낸드를 찾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또 반등을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삼성은 이 기회를 딱 알고 또 6세대 V낸드를 바로 내놓은 겁니다. 자, 미안하지만 SK하이닉스가 128단 V낸드 PUC 내놨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6세대 V낸드 기술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공정입니다. 더블 스택이냐 싱글 스택이냐의 차이인데 삼성전자